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저녁 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고 또 한 주를 잘 지내셨는지요. 예, 아주 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즐거운 토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미국 관련된 주식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 후반기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미국처럼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도하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치, 그러니까 자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이 은행이나 그런 금융 관련돼에서는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버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대응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투자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ESG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ESG 관련된 ETF를 신규로 매수를 했어요. 요즘에 ESG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지수가 그 시가총액 500위 기준으로 5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그걸 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ESG 그룹에 대한 리스트가 뉴스에 나왔길래 그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어떤 기업이 ESG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보시고 그런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게 49개 종목이 되는데요. 여기서 42개 종목이 시가총액 500위 안에도 들어가고 또 시가총액 5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느낀 게, 제가 종목을 이런 시가총액 500위 안에서 고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본 회사,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그리고 뭐 나라에서 뭐 했던 그런 공사들, 기업들, 뭐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의 뭐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에서 뭐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위주로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할 때 내가 들어봤던 기업들,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아는 기업들, 또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구분 없이 시가총액 5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배당을 잘 주고, 그리고 내가 자주 듣던 그런 기업들이라면 시가총액 5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시가총액 500위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투자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초보 투자자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많은 종목을 갖고 있고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이 종목이나 업종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이 좀 안전하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500위 기업에 ESG 점수가 있어요. 그럼 ESG라고 하면 사회 책임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으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지배 구조가 좀 더
그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ESG가 높다고 해서 뭐 저평가 받은 기업이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조금 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 그러려면 이제 뭐 단타나 뭐 갑자기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하는 방식은 뭐 따로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하는 기업들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ESG 통합 점수표를 보시고 이 점수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ESG 통합 점수표가 나와 있는 표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부분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파란색 종목이 있는데 이게 그 유한양행이랑 종근당인데 이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 앞으로 이제 보유하고 싶다 뭐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 그 ESG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 ETF 중에서 헬스케어랑 바이오 관련된 업종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는 업종이거든요. 지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된 의학 관련된 거, 의료기기 쪽, 임플란트 해주는데, 그런데 종목들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보면 커뮤니케이션,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이제 좀 성장성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철강, 조선, 운송 이런 업종들이 되게 막 인기가 많았다가 갑자기 카카오나 이런 포털 사이트 관련된 종목, 그 유통 관련된 그런 쿠팡 이런 것들이 계속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이게 발병했을 때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그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지금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 어떤 업종이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유행을 타듯이 업종을 그런 관심사들이 옮겨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인기가 있었고 또 관심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언제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상승을 하느냐를 맞히는 게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과 초보 투자자로서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려고 할 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종목들을 한 종목이나 10개 이하의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하면 많은 그 노하우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떤 그 사회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인기가 있겠다. 코로나가 발병할 줄은 몰랐지만 코로나가 발병을 했기 때문에 집에 이제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생활이 좋아지고 가구가 잘 팔릴 거고 그리고 전자제품이 잘 팔릴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건 경험과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최대한 처음에는 많은 종목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단일 종목, 부분 종목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선을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책들을 많이 보시고 그런 유튜브도 보시고 노하우를 쌓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서 그런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만큼 피부로 와닿게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많은 금액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단 한 종목이나 단 10만 원 이렇게
진짜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런 투자를 했던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럴 때 어떠한 환경이 펼쳐졌느냐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의 그런 비용들을 많은 비용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런 노하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에 저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바이오나 제약 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 업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 모든 ETF를 통틀어서도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내가 손실을 봤으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물론 그런 기대도 있죠. 근데 내가 그런 업종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적고 수익금이 적은 상황, 그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듣고 판단하시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다고 하면 굳이 헬스나 바이오에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투자한 것과 같은 경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런 헬스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ESG 투자, 약간 제가 종근당이랑 유한양행을 좀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 매매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현재로서도 그런 바이오 종목에 조금 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ES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이 맹목적인 그런 이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지구나 그 경제 환경 자체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ESG 투자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가 증가가 된다면 좀 더 공정하고 또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런 쪽으로 ETF가 있는 것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그 수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6월 18일 기준으로 한 주간의 수익률입니다. 예, 코스피는 3,267.93, 전주 대비 0.5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15.88, 전주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저는 수익률이 22.05%로 전주 대비 0.22% 하락했어요. 현금 비율은 27.98%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3.48입니다. 이게 되게 전형적인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답답하죠. 예, 이게 수익률을 먼저 제가 원래 매수하고 매도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보통 둘 다 상승했으면 그 중간치는 따라갔거든요.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눈에 띄게 상승을 했는데 저의 수익률은 눈에 띄게 상승을 하질 않았네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예,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기준이 좀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은 매도가 많이 안 됐어요. 매도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역으로 제가 매도하려고 주문을 했던 종목들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상승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을 해야 매도를 하거든요. 저는 보통 펀드는 2% 정도 하락하면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은 3% 정도 그 고점 대비 3% 정도 하락하면은 매도를 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고점 대비 3% 정도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도를 걸어놓긴 걸어놨는데 매매가 잘 많이 안 된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이렇게 등락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답답하고 빨리 수익을 보고 싶고 조급해지기 쉬운 장이긴 한데
뭐 시장이라는 게 막 급등락을 막 많이 하는 시장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진짜 조금씩 상승하거나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근데 이 횡보를 보통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의 투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50대 50의 게임이 아니에요. 60대 66대 33의 게임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상승하면 그 33은 더 적어지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상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거나 자산의 배분에 있어서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산의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 예, 투자하실 때 이게 5대 5가 아니다.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다.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는 쬐끔이고 내려가는 건 되게 많아요. 66대 33%, 66대 33이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고 잃지 않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 백화점 매매식 또 아니면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명칭은 변동성 가중치 투자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변동성 투자 방식으로 한 게 한 1년 반 정도 돼요. 1년 반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코로나도 겪었고 2021년 그런 1월 달 막 1, 2, 3월 달 막 그렇게 막 고점 진짜 최고점까지 2배까지 가는 상황도 겪었고 또 횡보하는 시장도 이렇게 겪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22%가 있다라는 것에 아직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제 투자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 매매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것을 매수했고 어떤 것을 매도했고 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종목을 보유해서 내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경험해 보고자 하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난주에 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수익률을 받고 이 종목은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구나 라는 것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매했던 기록과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저처럼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투자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뭐 배우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이게 정확하다는 건 아니니까 절대 따라 하시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